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 전부를 가지고 분양을 신청하죠. 그게 종전 이제 건축물이죠. 종전 건축물이 이제 토지와 건물 갖고 분양을 청하죠. 두 개의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을, 이것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죠. 이 권리가액. 이 가액에서 종후자산의 권리가액. 이것이 신축 아파트 감정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곱한 것이 종후자산의 권리가액이죠. 이 차액이 추가부담금이 되는 거죠.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부담금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양을 신청한 단계에서 분양을 신청하고 건물이 멸실돼요. 우리가 재건축이 진행되면 재건축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진행이 어떻게 되냐, 관리처분 계획을 하죠. 처분 계획 인가 후 2주, 그리고 철거, 건물을 멸실하죠. 철거 그리고 신축 과정으로 진행되죠. 그래가지고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완공을 시키죠. 완성이 되는 거는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이죠. 이 완성은 사용 수익 후 입주 할 수 있는 단계죠. 완전히 이때는 건물을 져가지고 도매장판까지 다 끝나가지고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 또는 가사용 승인 또는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입주시켜요. 이 완공 단계는 뭐냐면, 집합 건물이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 이 점이 집합 건물로서 원시취득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이렇게 되면 집합건물비 적용을 받아요. 이전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면 이후에는 분리처분이 불가능한 거죠. 집합법 제2조에 의해서 집합법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약칭이죠. 제20조에 의해서 건물이 주물이고 대지사용권은 종물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시키는 것, 다른 말로는 대지사용권 성립시점이 성립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건물과 토지를 전체를 가지고 분양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고 나가지고 이후부터는 뭐냐면, 건물 없으니까 토지만 있는 거죠. 토지와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건물이 멸실되니까 토지의 근저당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에 놓는 거죠.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의 권리액은 취득하지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멸실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의 권리가액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의 권리하고 토지 지분 비료에 대한 신축 아파트의 이 권리가액, 그 차익을 추가 부담하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의 권리가액 비율만큼은 추가 부담금을, 신축 아파트의 비율만큼 추가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결국은 내가 토지만, 재건축조합에서 토지만 낙찰받았을 때는 건물권은 취득 못하고 토지에 대해만 취득하니까, 나중에 이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는 내가
토지 종전자산의 권리가 하고 종후자산의 권리가 있고 차익만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걸 제때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지연이자, 그로 납부하고, 나중에 그걸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건물 종전 소유자의 건물 지분 비율만큼은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물론 이 건물 소유자가 추가 부담금도 신축 아파트의 그 비율만큼은 추가 부담금하고, 토지 낙찰받은 사람은 추가 부담금은 그 비율만큼 추가 부담금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그 지분 비율만큼 공동 분양권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